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2024 헌나 7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 심판 사건의 소추위원 국제사법위원장 추미애입니다. 오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의 밤의 충격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통수권 관할 하에 있는 군인과 경찰의 총칼을 앞세워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체포 감금하고 국회를 침탈하고자 하였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군경을 동원하여 사실상 장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만들어진 여소야대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 주요 정부 예산 삭감 등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헌법상의 견제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속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 찍으면서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내란 행위는 국민의 저항과 동원된 군인들의 소극적 대처 속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로 큰 희생 없이 종식되었고, 그 후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파면 선고되고 현재 특별검사에 의해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보아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사태는 총칼로 무장한 군인과 경찰과 국회로 모여든 시민들이 대치하는 극한 상황에서 국회로 모여든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또 진행 과정에서 돌발적인 폭력 사태 등이 발생했더라면 얼마나 큰 희생이 발생하게 되었을지, 수십 년 쌓아온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얼마나 후퇴하게 되었을지 정말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모의되고 선포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이나 관료들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것임을 지적하고, 아무리 상관의 명령이라도 위법적인 명령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였다면 비상계엄 사태가 사전에 좌절되거나 총칼로 무장한 군경이 시민과 대치하는 극한 상황까지 전개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대부분의 관료들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지적하고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비상계엄이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는 데 협조하거나 수수방관하면서 사실상 이를 방조하고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포고령 및 국회 등에 대한 무력 통제, 침탈, 점거 등과 같은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면서 사실상 비상계엄에 가담하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그리고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과 경찰의 지휘 라인에 있던 장성들과 경찰 간부들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결의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이 진행되고 내란 행위 가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자 내란 행위 가담을 적극 부인하면서 모든 책임을 상부에 돌리거나 심지어 부하들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에 의해 개시된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군경 지휘부에 대한 내란 가담 혐의가 점차 밝혀지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2월 3일 19시 20분경 서울경찰청장 김복hin식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삼청동 안가에서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배석한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비상계엄 문건을 건네받으면서 협조 요청을 받았고, 이 지시에 따라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하여
국회의원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국회 의결을 방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국회 출입 통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상당수가 담을 넘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등 실제 국회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국회 출입이 사실상 전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을 비롯한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자체가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한 지시에 의한 국회 봉쇄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그치지 않고 김용현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 지시를 받은 방첩사령관 여인형이 수사요원 100여 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해오자 국가수사본부에 협조를 지시하였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지시에 의해 국가수사본부 인원들이 체포조 편성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여인형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라는 것을 전해 듣고 경기 남부경찰청장 김준영에게 지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곳에 무장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외곽 경계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위헌 위법적인 점거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방해함으로써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함은 물론 형법상 내란죄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 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 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로 그 직무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헌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야기된 헌법 질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피청구인의 경찰청장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국가 손실보다 훨씬 크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하고 피청구인에 대하여 파면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